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원화 강세 수혜 업종입니다. 바이든의 힘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원화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이시죠? 예, 우선은 뭐 그 바이든 후보 때문에 원화 강세라기보다도 바이든 후보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국 쪽에서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146원 8전에 좀 끝났는데 우선 작년 4월 23일에 1141원 정도 됐을 때 이후에 가장 낮은 어떤 환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 달러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1130원대에 대한 1130원대 진입은 뭐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미국 대선 전까지는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영향이 이제 그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역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푼다는 입장을 확실히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부양책에 의한 돈이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달러로 푸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달러 대비해서 각국의 통화에 대한 가치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분간 봤을 때는 이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원화 강세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업종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출주들한테는 약간 불리할 작용이 있겠지만은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업종은 역시 해외에서 이 원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일차적으로 첫 번째 수혜가 되는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에서 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처럼 이제 뭐 제트유나 이런 부분을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의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와 결부시킨다고 한다면은 해외 직구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을 때 이 해외 직구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일차적인 어떤 그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직구와 관련된 이 홈쇼핑 업체들 그리고 다른 이제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 쪽에서의 뭐 달러에 대한 부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화 강세에 의한 이런 부채 비율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외환산 손익에 대해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은행 업종들의 뭐 펀드멘탈도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종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 상황에서는 음식료 업종이나 항공 업종이 보통 수혜주로 꼽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국면에서는 역시 해외 직구 관련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뭐 홈쇼핑주나 결제주, 그리고 은행 업종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리콜 이슈는 언제나 부담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전기차 쪽에서 리콜 이슈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EV,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리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금 이 리콜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리콜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콜 비용 그리고 이 리콜에 대한 이제 책임이 누가 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동차 업종은 항상 리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가에 좀 부담을 줬던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리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전방에 노출되는 게 현대차랑 이제 LG화학이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고공행진이 있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기업 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리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021억, 그러니까 전분기 그 작년 대비해서 158%의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그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이 화다 못했던 게 이 리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리가 약간 좀 불안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아시겠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이 어떤 실적을 잘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주주 달래기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좀 피력을 했었는데 이런 리콜 이슈 때문에 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우선 이 어떤 리콜 비용이나 책임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재 원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화재 원인 같은 경우에도 뭐 배터리 업체 쓸 불량인지 아니면은 이제 완성차의 어떤 주행 거리가 뭐 늘리기 위해서 이 안전 마진을 너무 타이트하게 했는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차차 이제 밝혀지겠죠. 밝혀지고 했을 텐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리콜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 될 거냐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뭐 적게는 600억. 그리고 많게는 뭐 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돼서 이게 참 시장에서의 가늠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역사에서 봤을 때 리콜 비용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누가 또 이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부분은 차차 밝혀지겠죠. 하지만 적게는 이제 60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냥 단기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현대차와 LG화학 실적이 잘 나갔다고 좋았고 주가도 좋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적 부분으로서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마무리됐을 때쯤에 이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좀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현대차 코나 전기차의 대규모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LG화학과 현대차 주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역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이제 그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홈쇼핑 업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홈쇼핑 업체 중에서도 그나마 시장 점유율이 큰 이제 GS 홈쇼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3분기 영업이익 봤을 때도 지금 한 287억,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이번에 나올 것으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치국고, 그러니까 홈쇼핑은 이제 매출액이 아니죠. 치국고액으로 이 매출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3분기 때도 이 치국고액의 증가율이 오히려 지금 인터넷이 좀 떨어지고 뭐 TV나 이런 모바일 쪽에서의 치국고액은 좀 상승 부분이 3분기 때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에서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그 다른 GS 홈쇼핑에 대한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에서의 그 부분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코로나와 대한 이 영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제로 봤을 때도 큰 어떤 미치는 영향은 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홈쇼핑 업체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현금성 자산이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네. 이 어떤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렌탈 자산이나 여행 상품 같은 어떤 GPM, 그러니까 이제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이인이 많이 나지 않는 쪽에서 이제 GPM이 높은 유형 상품 쪽으로의 그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개선이 이 3분기 시점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17만 5천 원까지도 최대 잡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S 홈쇼핑을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원화 강세 수혜 섹터,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전기차 sek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